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9일 오전 11시입니다. 최근 한 1년 사이에 한국에서 장군들이 사라졌습니다. 군복 입은 장군도 그렇고 군복을 벗은 예비역 장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군인들이 반드시 행동을 해야 할 때, 군인들이 반드시 발언을 해야 할 때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군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국군 장교단 중에서도 국방장관, 합참의장 또는 육군참모총장 등등 이런 급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발언을 해야 될 때 반응도 보이지 않고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 실종 사태입니다. 또 군복을 벗어가지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이 예비역 장교단, 특히 장성단에서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4.15 총선 전에는 그래도 가끔 의미 있는 발언을 했던 단체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향군인회는 뭘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우회라고 있습니다. 장성들 모임입니다. 성우회가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만한 무슨 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까? 최근 1년 사이에. 그리고 성우회나 이런 조직에 대한 이 반발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만들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해가지고 대수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단체가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나름대로 출범한 이후에 한동안은 열심히 발언을 하다가 이 또한 작년 4.15 총선 이후에는 침묵하거나 행동하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육사 동창회라든지 해사 동창회, 공사 동창회, 뭐 ROTC도 조직이 있을 테고 이런 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군인은 용기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용기. 근데 용기는 평화시의 용기와 전시의 용기가 다릅니다. 전시에는 총 들고 용감하게 싸우는 건데 평시에는 어떤 용기냐? 국군의 명예를 지키는 게 평시의 용기입니다. 특히 권력자로부터, 특히 언론의 선동으로부터, 특히 좌익단체의 행패로부터 군대의 명예와 권위와 전통을 지키는 게 평시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시의 용기를 발휘해야 할 국방장관과 이 합참의장 등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좌익의 그런 심부름꾼하고 있습니다. 그 좌익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은 어떤 좌익 세력이냐? 반역 세력입니다. 대부분의 좌익 세력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세력이고 그 안에는 김일성주의자들이 핵심입니다. 이들에게 휘둘리고 있으면서 드디어 헌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지도부는 지금 헌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왜 헌법을 짓밟고 있느냐? 스스로 짓밟고 있다기보다는 헌법을 무시하는 집권 세력의 명령을 그냥 수행하다 보니까 헌법을 짓밟고 있다 이겁니다. 군대가 헌법을 짓밟으면 법률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중한 처벌이 기다립니다. 군법을 적용을 하면은 엄중한 처벌.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적과 국민들에게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탄도미사일인 줄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 무서워가지고, 무섭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인데, 탄도미사일이라고 안 하고 미상 발사체가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미상 발사체라뇨. 그럼 새총으로 쏜 것도 그게 발사체입니다. 새총으로 뭘 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새총으로 쏜 게 400km, 600km 날아갑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다가 우리 국군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군 지휘부의 가장 큰 범죄는 국군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군대가 조롱거리가 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조롱거리가 되면 첫째,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적군으로부터 얕보입니다. 이러면 전쟁하기도 전에 진 겁니다. 국군을 조롱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댓글에 보면은 아예 국군이라고 하지 말고 저 뭐 인민무력부라고 하라 그러는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의 헌법 위반은 엄중하게 나중에 문책을 해야 됩니다. 헌법 5조. 헌법 5조가 뭡니까? 국군의 헌법상 임무를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다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헌법 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하라고 했는데 5조가 7조에서 명령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좌익 정권의 반헌법적, 반군대적, 반한미동맹적 지시를 그냥 수행하다가 국군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국익과 군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있고 드디어는 항복하지도 않는 군대인데 어떻게 공군기가 수도권 상공에 비행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한심한 것은 예비역 장교단의 침묵입니다. 예비역 장성단의 최근 1년의 침묵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중요한 게 작년 4.15 총선 이후에 일부 예비역 장성들 대수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들이 4.15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것 아닙니까? 황당무계한 사전 투표 부정에다가 개표 부정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4.15 총선이 진 것은 미래통합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개표 부정이 있어서 졌다. 거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음모론자와 한덩어리가 됨으로써 완전히 또 이중으로 조롱거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는 대수장이 대표적으로 뭐 그걸 공식적 의견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지만은 트럼프가 또 그런 비슷한 부정선거로 졌다고 하는 주장을 여과 없이 그 유튜브에 올리다가 보니까 대수장조차도 오히려 재향군인회로부터 이 친정부적인 재향군인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왜 한미동맹을 해치냐, 왜 현직 미국 대통령을 욕하나 하는 그런 성명서가 나오도록 하는 이것 또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반군적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옷을 벗은 예비역 장군들이 절대로 침묵할 수 없는데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광훈 목사나 여러 애국자들은 신문에 자기 돈 써가지고 광고를 내고 어떤 헌법학자도 자기 돈으로 광고 내고 하는데 그걸 예비역 장군들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 1인 시위도 못합니까? 광고 낼 돈도 없어요. 아니 국군과 경찰관을 국가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꿈꾸는 남노당 무장 반란 세력을 진압을 했다. 이건 국가폭력이다 라고 대통령이 4.3 추림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데리고 갔는데도 어떻게 재향군인회, 대수장, 성우회, 육군 육사 동창회가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의 후배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겁한 군인으로
전락했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군 장교를 지낸 사람, 더구나 장성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투표 부중론이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또 광주 사태에 북한군인 600명이 들어왔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싸우지 않는 군대는 참 곤란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역에는 지금 전투를 한 군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비역 중에는 물론 6.25 참전용사도 있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많죠.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겁해질 수 있는 군대가 관료군대입니다. 관료형 군대. 월급 받는 군대, 셀리맨 군대. 군대는 셀리맨 군대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셀리맨 군대야 뭐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죠, 수동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장성들 중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말라는 이 좌익 정부의 명령에 단 한 사람도 항의하고 사표 낸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군 장교단에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용감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무기를. 아무리 좌익 정권이 악랄하다 하더라도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겁을 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폭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고 총을 쏘라는 게 아니고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헌법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은 먹혀든다 이겁니다. 헌법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국군은 헌법에 맞지 않는 명령은 거부해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 그거 안 들어주겠습니까? 아니, 무장 집단이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불법한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걸어가지고 그래도 좋으니까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그런 항의를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장교단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부당한 수사를 받고 더구나 대통령이 완전히 불법적인 수사 지시를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현역은 더 많, 현역에 대한 비판은 저는 충분히 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예비역 장군들이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역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예비역이면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이 6.25 때 참전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라를 지켰던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슨 총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지런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쓰고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신문에 광고도 낼 수 있고 1인 시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장관 지내신 분이 현 국방장관을 꾸짖는 팻말을 들고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은 그게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국방장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민간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군인 출신들은 왜 이렇게 더 비겁하죠? 대한민국 국군이 이런 대접을 받을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였고 앞으로 자유통일을 뒷받침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헌법 제1조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무력 집단인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업적을 남긴 군대는 세계 통틀어 가지고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국군 장교단은
역사에 남을 만한 위협을 달성했는데 그 선배들이 만든 그 위협을 이런 비겁함과 이런 게으름으로서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장군들이 사라진 나라, 장군들이 사라진 사회는 위험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도 위험하고요. 죽은 기자의 사회도 위험하고 죽은 장군들의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강군을 만들었는데 그 신무기를 움직이고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비겁해가지고야, 더구나 이 사람들을 응원해야 할 예비역 장군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비겁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철이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